자, 시험이 이제 사실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죠? 코앞에 이제 다가왔는데, 아마 2회차 시험이 조금 올해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었던 적이 좀 드물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개강도 사실은 이것저것 이제 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는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최소량으로 전달하는 걸 목적으로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시간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볼 문제가 한 30문제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30문제 정도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30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문제 출제됐던 것들이 있죠.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뭐 실제로 십몇 년 돼서 거의 한 4, 5년, 5, 6년 정도 그 정도 이제 분량을 사실은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언제 출제됐다까지 분석을 사실은 다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확률이 아마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 시험 당연히 문제 뭐 나왔고 어떻게 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제를 했던 것들 당연히 참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확률이 제일 높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순서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한국서 교재에 있는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쇄 정의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뭐 빛깔을 수반하는 산화 반응, 뭐 여기서 녹이 생긴 것은 산화 반응이 맞긴 맞는데 느리다. 그러니까 아주 급격한 산화 반응, 얘는 느리다. 뭐 질소는 흡열 반응한다. 뭐 이런 분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쇄 3요소 4요소 있습니다. 갈물산소 점화원, 뭐 기타 등등 4요소까지는 연쇄 반응까지 이렇게 나타나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면 연소 속도, 영양요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쭉 넘어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예상입니다. 첫 번째 연소의 종류입니다. 얘는 반드시 준비를 하십시오. 출제됩니다. 출제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연소는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가 지금 이제 출제가 안 된 지가 이렇게 출제가 안 된 지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얘는 예전에 보면은 매회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 한 가지거든요. 매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 한 가지인데 이게 작년에도 출제 안 됐어요. 올해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증발연소, 그러니까 증발연소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문제 중에 한 가지거든요. 자, 증발연소는 한번 봅시다. 뭐냐면은 열분해 없이 직접 유증기 등이 증발하여 연소하거나 융해된 액체가 기화하여 연소를 한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류, 경유 등의 액체 가연물입니다. 액체 가연물은 증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나는 개념 잘 모르겠고 동영상만 봐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뭐 이거 들어갖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커속 앞에 있어요. 한커속 앞에 가보면 기본 동영상이 있습니다. 기본 동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시간 뭐 정도 되거든요.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고체, 액체, 기체, 성상고체 해갖고 전체가 다 나옵니다. 책 전체 이제 아우트라인을 여러분들이 잡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 소위 말해가지고 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잠시 있죠. 그럴 시간대 잠시 들어보시면 아우트라인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액체 가연물은 기본적으로 증발입니다. 증발. 고체는 분해거든요. 열 분해고, 그 액체는 증발. 근데 기체는 이제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분해도 없고 증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소가 되게 빨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증발 연소라고 하는 것은 액체 가연물의 전유물입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액체 가연물은 기본적으로 증발 연소인데 파라핀, 황, 나프탈렌이 있습니다. 파라핀은 우리가 촛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파라핀, 황은 유황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나프탈렌 같은 얘네들이 고체입니다.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뭘 한다라는 거예요? 증발 연소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많이 출제됐던 것들이 촛불의 연소 형태로 만든 것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예전에 많이 출제됐던 것들이거든요. 액체는 당연히 증발. 근데 파라핀, 황, 나프탈렌 이렇게 됩니다. 파라핀, 황, 나프탈렌은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소를 한다? 증발 연소를 한다.
자, 그리고 분해 연소입니다. 자, 열분에 의해서 생성된 가연성 가스가 공기 혼합하여 연소를 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분해는 고체입니다. 고체. 그래서 목재, 석탄, 종이, 플라스틱, 고무 등 고체류, 그리고 중류가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중류는 액체죠. 근데 액체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증발 연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떤 연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분해 연소를 한다. 근데 얘는 출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출제가 잘 되지는 않는데, 보편적인 고체는 뭐로 보면 된다? 일반적인 고체는 분해 연소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면 연소입니다. 불꽃이 없는 연소로서 표면에서 일어난다. 연쇄 반응은 없고 연소 속도 및 온도도 낮다. 그래서 연소에 3요소만 필요하다라고 되는데, 숯, 목탄, 코크스, 금속분, 흑연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불꽃이 없는 연소라 그랬죠. 느리다 그랬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자, 우리 어렸을 때 신문지 같은 거 태웁니다. 뭐로 태우냐면 돋보기 가지고 쫙 태웁니다. 그러면 돋보기가 딱 태우게 되면 빨갛게 적열된 상태로 조금 퍼져가는 거 보셨죠? 그죠? 근데 그게 운이 좋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화염이 쫙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람이 샥 불어서 화염이 딱 생기기 전 단계 빨갛게 적열이 돼서 조금씩 전파되는 형태가 뭐라는 거예요? 표면 연소입니다. 그 형태를 딱 유출해보면 딱 뭐예요? 수치죠. 그죠? 수치라든가 목탄이라든가 코크스, 금속분, 흑연. 그러니까 코크스, 금속분, 흑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연소가 되더라? 자, 그런 뉘앙스의 연소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아까 증발 연소가 제일 많이, 그 다음에 표면 연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제 빈도나 확률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표면 연소는 숯, 목탄, 코크스, 금속분, 흑연 얘네들은 표면 연소를 하더라. 자,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연소입니다. 자기연소는 잘 출제는 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낮다는 겁니다. 상기에 언급됐던 것들에 비해서 제5류염물의 연소 형태로서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산소 공급이 없어도 연소한다. 자, 그래서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리올, 셀룰로이드류, 니트로 소화합물 이렇게 됩니다. 자, 자기연소라고 하는 게 결국은 유기과산화물은 뭐냐면, 유기는 탄소입니다. 탄소. 우리가 탄소는 가연물로 보시면 돼요. 탄소는 가연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유기는 탄소인데 가연물이 있는데 뭐하고 과하게 산소하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체가 연소를 할 때 뭐가 필요하게 되는 거?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뭐 성분상으로 가연물하고 산소가 과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없어도 타는 겁니까? 일반적인 공기 중에 산소가 없어도 안에 내부에 산소가 있으니까 잘 타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유기과산화물입니다. 근데 그런 유기과산화물의 종류 중에 보시면 질산 에스테르류, 셀룰로이드류, 니트로소 화합물 이런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유기과산화물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제5류 위험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연소를 한다? 자기 연소를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오남 연소, 자, 출제 없었습니다. 출제 때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LNG, LPG 등 가연성 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혼합 연소는 미리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예비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LNG 뭐 이런, 자, 가스통에서 가스가 누출돼 가지고 강의실을 가득 찼어요. 그럼 뭐하고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존에 있는 산소하고 가연성 가스, 즉 LPG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니까 예비 혼합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산소하고 지금 뭐하고 가연물하고 적절하게 믹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뭐만 딱 있으면, 저만만 땅에 있으면 펑 하고 폭발하죠. 그죠? 자, 그런 형태를 우리가 예혼합 연소. 근데 출제는 없었습니다. 자, 확산연소. 확산하면 연소를 확산연소로 하며 화염의 안정 범위가 넓고 조작이 용이하며 역화 위험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확산연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목재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목재 불이 붙었어요. 조금씩 커져가죠. 이게 우리가 확산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고체에서 보는 화염도 확산 화염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을 한번 볼까요? 기름을 불을 딱 불이 붙는 딱 그 순간 화염이 쫙 확산되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자, 액체도 지금 뭡니까? 확산 화염입니다. 자, 그리고 기체도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주변으로 확산돼 가면서 화염이 쫙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화염만 보이면 다 뭐라는 겁니까? 확산연소.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연물의 형태에 따른 연소의 종류인데, 기체, 액체, 고체에 따른 분류는 얘는 우리가 기사 과정에서는 출제가 된 적이 없고, 우리가 산업기사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체는 확산, 예온암 연소, 액체는 확산, 증발, 분해 연소, 중요일 경우, 고체는 확산, 표면, 분해, 증발, 자기 연소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 성상에 따라 이런 어떤 연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연소시 이상의 가능성 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로 LNG, LPG 한번 바로 넘어갑시다. 쭉 넘어갑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자, 이제 LNG, LPG 한번 봅니다. 자, LNG, LPG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동안 LNG, LPG는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전 정도 있죠. 그때는 거의 매번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어요. 단골 메뉴는 얘네들이 어느 순간 이제 출제가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작년에 짜잔하고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작년 이후인가 이제 그때가 등장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등장을 하면 그렇게 한 번 등장하면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려우면은 제가 안 시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봐두시는 게 맞습니다. 자, LNG입니다. 액화석유가스죠. 우리 예전에 식당에서 많이 썼던 거 있잖아요. 식당에서 자 우리 LNG 이렇게 해가지고 LPG 해가지고 우리 가스 배달 시켜 막 그랬잖아요. 그게 LPG거든요. 자, 근데 얘네들은 어떤 생이냐면은 원유의 채굴 정제 과정에서 생성이 되면 주 성분은 프로판이고 그리고 부탄입니다. 자, 프로판하고 부탄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나옵니다. 자, 근데 자, 이 프로판하고 부탄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분자량을 우리가 나중에 계산해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액화 및 기화가 용역, 기화시 공기보다 무겁고 액화시 물보다 가볍다. 자, 15도시 액화 압력은 7atm 정도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공기보다 무겁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무색, 무미, 무취함으로 착취제를 첨가합니다.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첨가하는 겁니까? 냄새가 나도록, 세면은 알 수가 없으니까 냄새가 나도록 착취제를 첨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많이들 속는 문구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자, 이게 4번인데 고무, 페인트, 테이프 등의 유지류, 천연고무, 석유제품, 에탄 휘발유 등의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기라고 하는 것은 가연물이죠. 가연물이죠. 그죠? 탄소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자 그런 유기용매 같은 것들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용해성이 있더라. 자, 용해성이 있더라. 자, 그래서 폭발한이 낮으므로 공기 중에 쉽게 폭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많이들 속는 것들 중에 한 가지는 용해성이 있다라는 이 부분, 유기용매라는 페인트 이런 부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긴가민가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뭐로 보면 된다. 자, 다들 탄소를 함유하고 있죠. 가연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을 우리가 유기용매라고 하는데 유기용매에 대해서 뭐가 있다? 용해성이 있다. 자, 폭발한 낮다 그랬습니다. 자, 프로판은 F219, 부탄은 F1884입니다. 자, 여기는 이 폭발 범위는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만 써먹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서도 써먹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출제될 때가 됐거든요. 출제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암기하십시오. F2195, F188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공기하고 예를 들어서 뭐 프로판이라든가 부탄이 일정한 범위 내에 섞여야 된다는 거죠. 너무 작아도 너무 많아도 안 타요. 그러니까 요 사이 범위에 있어야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탄다, 폭발을 한다.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F2195, F1884. 자, 그래서 프로판의 완전 연소 반응식 이렇게 봅니다. 자, 프로판은 C3H8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산소하고 만나죠? 산소하고 만나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은 H2 즉 수증기하고 CO2가 나옵니다. 이산탄소가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가 있다 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탄화수소 계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산소 한번 해봅시다.
산소 한번 해봅니다. 자, 탄소가 3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3CO2가 됐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얘가 몇 개예요? 8개. 자, 그럼 H2니까 4, 2, 8 맞습니까? 자, 그러면 3, 2, 6. 얘는 어떻게요? 4, 둘이 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개죠? 그 10개가 되는데 O2가 됩니다. 그러면 5, 20이니까 맞죠? 그죠?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우리, 필요한 산소량은 프로판 1세제곱미터일 경우 산소는 5세제곱미터가 필요하면은 완전 연소한다라는 거예요. 완전 연소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또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몰이라는 형태로 표현하고 5몰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니? 1몰, 5몰 이렇게. 1몰, 5몰, 1세제곱미터는 편한데 1몰, 5몰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1몰은 자, 여러분들 22.4리터입니다. 1몰은 22.4리터입니다. 1km몰은 22.4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놈이죠? 그놈이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연필 한 타스는 12자루입니다. 맞습니까? 한 타스는 12자루나 그놈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1몰로 표현을 하나 아니면은 세제곱미터로 표현을 하나 어떻습니까? 결국은 몰의 단위를 뭐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연필 한 타스 개념으로 보면 되죠? 그냥 결국 몰의 단위는 뭐라는 겁니까? 최적으로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1세제곱미터로 표현을 하는 거나 1몰로 표현하는 거나 어떻습니까? 그놈이죠? 그죠? 그놈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몰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제 크게 무리는 없다. 세제곱미터로 표현해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필요한 공기량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산소가 아닙니다. 산소가 아니죠. 공기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자, 공기 중에 산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몇 프로? 21%. 자, 그러면 공기 중에 21%가 되어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5세제곱미터죠. 맞죠? 그러면 공기량은 얼마인데? 나누기 0.1 맞습니까? 자, 무려 23.809 세제곱미터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정도 우리가 공기가 있으면은 얼마? 산소가 5세제곱미터 소모가 된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물어볼 때 뭐를 물어볼 수 있다? 산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공기량을 물어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판의 비중입니다. 프로판의 비중인데, 자, 기체 비중은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은, 기체 비중은 뭐하고, 원론에서만, 기체 비중은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은, 공기의 무게하고 비교를 합니다. 공기가 지금 어떻게, 공기 분자량이 29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C3H8이죠? 탄소는 10입니다. 12가 3개가 있어요. 자, 수소는 H입니다. 8개 있습니다. 얘는 1입니다. 다니까 얼마나? 44g이죠. 그러니까 공기가 29g인데 저희가 44니까 1.5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뭐보다 1.5배 무겁다? 공기보다 무겁다. 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중에 나오는데 LNG 가스는 누출이 되면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갑니다. 자꾸.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세면은 어떻게요? 바닥에 체류하네요. 자,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하입니다. 반지하 전세방. 가스가 누출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LPG 가스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 체류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 하나 딱 잘못 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는 무거우면 위험합니다. 무거우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무겁다라는 것을 뭘로 볼 수밖에 없어요? 비중으로밖에 볼 수 없죠. 공기보다 무겁나 가볍나 그겁니다. 그래서 29분의 44 하게 되니까 공기보다 1.5배 무거워.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위험해. 그죠? 위험해. 자, 한번 봅시다. 부탄입니다. 부탄의 완전 연소 반응식 똑같죠? C4H10입니다. 자, 탄소가 4개. 그죠? 자, 수소가 10개 있습니다. 그럼 5 하게 됩니다. 얘는 지금 얼마? 4, 2, 8. 얘는 합하면 13개네요. 자, 근데 13개가 되려고 하게 되면 얘가 6.5가 되면 되죠. 6.5몰이면 어떻게 해요? 합하면 13개가 되니까. 그죠? 자, 표현을 하게 되면은 부탄 1세제곱미터 산소는 얼마 필요하다? 6.5세제곱미터 필요하다. 맞습니까? 자, 똑같은 과정으로 필요한 공기량은
자, 6.5 나누기 0.1 맞습니까? 자, 지금처럼. 자, 그런데 부탄의 비중으로 한번 봅시다. 얘가 더 무겁네요. 자, 12 곱하기 4. 자, H가 1g 곱하기 10 맞습니까? 58g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무겁습니다. 무려 2배가 되죠. 그죠? 즉, 그러니까, 자, 성분 그 자체가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LNG가 나옵니다. LNG가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천연가스입니다. 우리 요즘 공동주택 아파트에 거의 대부분 LNG 쓰잖아요. LPG 안 쓰잖아요. 자, 근데 주성분은 메탄으로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기보다 가벼운 상태로 지금 돼 있으니까 결국은 공기보다 가벼우면은 유출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위로 올라가겠네요. 뭐가 더 위험해요? 당연히 LNG보다 LPG가 위험하죠. 왜요? 무거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출제가 되면 뭐가 출제될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위험한 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현재는 많이 쓰는 것은 LNG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성분은 메탄, 완전 연소 반응식은 CH4니까 똑같은 과정. 얘는 하나죠? 자, 그리고 4개입니다. 2 하게 되니까 얘는 2개, 얘 2개, 4개니까 2는 4 맞습니까? 완전 연소 반응식 나누기 0.1 하면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출제되면은 LNG, LPG 중에서 뭐가 확률이 높다? LPG가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자, 특수감물 참고 정도로 하시고요. 합성 고분자 물질, 얘도 뭐 참고 정도로 하시면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불연성 물질, 이런 분들 자주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혹시나 보시려고 하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 모산화인, 산화알루미늄, 앙산가스 이런 것들 있죠. 삼산황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완전 연소 생성물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간혹가다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봐두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쭉 갑니다. 쭉 가가지고 우리 연소 범위 봅니다. 연소 범위 쭉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연소 범위, 연소한 게 폭발 범위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자, 이걸 한번 봅니다. 자, 얘가 출제가 돼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출제가 되는데 안 됐습니다. 얘도 거의 매번 한 번씩 출제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제된다라고 보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연소 범위는 제가 범위를 암기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몇 가지 찍어 드릴 겁니다. 몇 가지 찍어 드릴 건데 자, 이 연소 범위를 연소 한계라고도 합니다. 폭발 범위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알고는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지는 의미는 자, 보시면 농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요. 그냥 온도가 올라가면서 뭐로 바뀌는 겁니까? 기체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는 한을 우리가 뭐라 그랬다? 연소 한계 LFL, 연소가 일어나는 상한을 UFL, 연소 상한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 점점점점점점이 있죠? 황양론이라고 되어 있죠? 이 황양론은 어떤 의미냐면은 완전 연소 반응. 아까도 완전 연소 반응식 했잖아요. 그죠? 완전 연소 반응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지금 자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그래프 그 자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만난 딱 이 지점의 온도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하점이라고 합니다. 인하점이라고 하게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소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소 범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연소 범위는 지금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그래프상으로 알 수 있는 거 하한, 상한, 그죠?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만난 점은 자연 발화점 이렇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이 범위에서 적정하게 가스하고 적정하게 뭐가 있어야 된다? 산소가 혼합되어 있어야만 어떻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연소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것을 연소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연소 범위 영향 요소입니다. 가연물, 연소, 연소속도, 연소 범위, 화학 반응, 화재, 플래시와 폭발이 잘 발생하기 위한 조건들은 동일하다. 즉, 연소의 3요소이 사회성으로 활성화된 경우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여러분들 부가적으로 보시려고 하게 되면은, 제일 아까 앞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었냐면, 연소속도 영향 요소 있죠. 걔는 암기가 아니고 그냥 흐름만 쭉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유리한 조건 3가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되면 연소속도 영향 요소, 뭐, 기타 등등 다
다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연소 범위가 중요하게 되는데, 자, 연소 범위는, 자, 넘버 1이 뭐예요? 아세틸렌. 자, 그 다음에 넘버 2가 수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얘네들이 기본입니다. 얘들이 기본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험한 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자주 등장할 확률이 높죠. 제일 위험한 거, 그죠? 제일 연소 범위 넓은 거.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이 연소 범위가 제일 넓다 그랬죠? 258이라. 자, 수소는 475수. 자, 125741. 자,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요거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게 프로판 P2195, 부1884. 자, 그리고 아까 메탄. 그죠? LNG 있었죠? 매55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요 6가지잖아요. 기본이 6가지는 암기하고 가십시오. 연소범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뭐 출제된다라고 보고 가십시오. 출제된다라고 보는 거 보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연소범위 제일 넓은 거. 그 다음은 뭐?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258이라 475수 125741. 자, 그러니까 그 아래쪽으로 매오15. 자, 푸2195, 부1884 이렇게 되죠? 자, 암기하십시오. 얘들은 채소입니다. 채소가 이렇거든요. 근데 약간 특이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수치들이 있는데, 근데 위험도라는 게 있죠. 위험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위험도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 특이하게 나오는 게 지금 보시면은 위험한 정도가 뭐예요? 위험도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이황화탄소가 지금 위험한 정도가 수치가 얼마입니까? 49네요. 얘가 넘버원. 그 다음에 뭐예요? 아세틸렌. 위험한 정도는, 연소 범위는 얘가 제일 넓은데 위험한 정도는 뭐가 제일 커요? 이황화탄소가 제일 커. 그 다음에 아세틸렌. 이렇게 되면 약간 특이한 것들. 자주 출제되지 않는데 혹시나 섞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소 범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순서대로 해갖고 제일 위험한 거 아세틸렌, 수소, 일산화탄소 요 순서만 알아도 문제를 맞추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얘들이 연소 범위 얼만데, 그죠? 얘네들은 아까 우리 어디에서요? LNG, LPG 해가지고 했었을 때 그때도 써먹죠. 그러니까 제일 확률 높은 것들 한 6가지 정도 찍으라면 6가지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기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제대로 한번 봐두십시오. 자, 그리고 르시아틀리에. 자, 르시아틀리에인데, 르시아틀리에 공식은, 타이밍이 됐습니다. 반드시 출제된다라기보다는 출제될 타이밍이 한번 됐어요. 이게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자, 보십시오. 혼합가스의 폭발함이 상한을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L분의 100 되고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플러스 L3분의 V3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혼합가스의 하한을 구하거나 내지는 상한을 구하거나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자, 근데 이 공식은 암기가 되어 있으면은 문제는 거의 대부분 풀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출제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됐냐면, 한이 L1, L2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L1, L2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L은 한이 L1 그리고 L2 주어집니다. 그리고 최적 비율이 주어지는 거예요. V1, V2. 얘 얼마인데? 요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치는 이때까지 다 주어졌으니까 뭐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됐다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렵게 섞었으면은 아까처럼 뭐 있을 수 있습니까? 자, LNG, LPG 중에서 LPG, 그죠? 두 가지 있으니까 프로판, 부탄 조금 어렵게 출제하면은,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한이 필요하거나 상한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한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상한이 들어가거나 거기에 따른 최적 비율이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자, 프로판이라고 가정하고 부탄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프로판은 P2195 91884 맞습니까? 그죠? 그럼 하한을 구해봅시다. 2.1, 1.8. 자, 프로판이 40%예요. 자, 부탄이 얼마? 6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게 혼합가스에 뭐를 구해라?
한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L분의 100입니다. 자, 있고 한이 지금 얼마입니까? 자, 프로판은 2.1이네요. 2.1분의 얘가 몇 프로? 40 플러스 얘는 1.8이죠? 6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뭐냐면은 얘가 100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합이 얼마면 된다? 100이 되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1이에요? 그럼 얘네 둘이 합이 얼마면 된다? 1미 나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얘네들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얘를 구하려고 하게 되면 얘가 통째로 어디로? 밑에 오고 위치만 바꿔버리면 되죠? 그죠? 그렇게 이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르샤틀리 공식은 이거는 타이밍이 한번 출제될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공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3가지 별로 없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몇 가지만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뭐 2가지는 3가지 거기서 거기죠. 그죠? 거기서 거기인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르샤틀리에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위험도 있는데 위험도는 뭐 자주 출제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자, 참고 정도로 하시고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 볼까요? 자, 아까 이제 잠시 봤던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 A가스가 40, B가스가 60 있죠? 그래서 한계는 4.9, B가스는 4.15 이렇게 아까 보시게 되면 공식 알면 그대로 풀 수 있는 타입들. 그러니까 2가지 된 거예요. 얘는 80%, 15%, 5% 이렇게 해가지고 5.0, 3.0, 2.1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아까 L분의 100 이꼴 L1분의 V1, L2분의 V2, L3분의 V3 각각 다 하면 되죠. 4개면 4개 하면 되죠. 그죠? 이제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점화원 중에서 우리 비교적 쉽습니다. 자, 점화원 중에서 정기적 바라온 얘는 쭉 넘어갑니다. 정기적 바라온인데 뭐 정기적 바라온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빈도가 아주 크지 않은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출제됐어요. 유도열, 유전열, 장열, 악열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도열, 유전열 이런 것들이 거의 등장을 안 한 지가 좀 제법 됐습니다. 저 과거형이라는 거죠. 과거형. 근데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정전기는 아직 자주 출제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풀 수 있는 타입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원인으로 보면은 과락, 단지, 열점, 누수, 절정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과전류, 낙내, 기타 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주로 예전에 출제됐던 타입들은 유도열인데 자, 도체 주위의 자장 변화에 전이차가 발생하여 전류 흐름에 의해 장열이 발생하는 것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기서 전이라는 표현도 조금 그렇고 유도라는 표현도 조금 그렇다. 이게 어떤 거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를 설명을 드리면 자장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뭐 했냐면 책받침 있죠. 책받침 이렇게 철가루 쫙 뿌리는데 자, 우리 전류가 흐르는 것을 해가 딱 스위치 딱 누르면 거기에서 자석 모양으로 철가루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납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 전기하고 자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자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자기가 있는 물질의 영구자석 같은 데를 회전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발전기에서 쓰는 교류전원이거든요.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전이가 발생했습니다. 전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얘는 정전기에서도 또 써먹습니다. 자, 수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밸브가 잠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위라 하기도 하고 수압이라 하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물이 많이 차 있고 여기서 물이 작게 이 밸브를 딱 열면은 딱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맞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뭐가 높으니까 수위가 높고 여기는 수위가 낮으니까. 자, 그러면은 전위도 봅시다. 전희하고 똑같은 말이 전압입니다. 전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압이 높습니다. 전위가 높습니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전위가 낮은 대로 물 흐름과 똑같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자장 변화, 도체주의 자장 변화가 생겼어요. 도체주의 자장 변화가 생겼어요. 자장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생김에 따라서 자기장이 생겼죠? 그 주위에 또 뭐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전류가 유도돼서 흐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구자석이 있는데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발전기가. 그럼 여기서 뭐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교류전원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가 흘렀는데 뭔지는 모르지만은 전류가 흘러가면서 인근에 있는 전선이 또 있어요. 아니면 전선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전류가 흘러갈 수가 있죠. 똑같은 원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유도돼서 흐른다 해서 얘를 뭐라는 겁니까? 유도전류인데 유도전류는 모든 전기는 주울열입니다. 주울열입니다. 주울열은 뭐냐면 H는 I 제곱 RT 이렇게 되게 되는데, 자, 전류가 흐르고 저항이 꼴정 시간이 있으면 뭐로 나온다? 열이 발생한다. 쭉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냐, 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기는 주울열이거든요. 모든 전기는 주울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화재가 아니더라도 케이블 있죠. 케이블에 전류가 고압 전류가 흐르면 손대보는 그 주변에 가면 뜨끈뜨끈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주울열이거든요. 근데 이게 화재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 차이죠? 그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유도전류가 발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되는 것을 우리가 유도열이라고 한다. 근데 유전열입니다. 유전열은 누전입니다. 자, 누전입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새는 거예요. 물이 새면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누수라 그러죠. 누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전류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누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누전이 발생해서 전기가 흘러요. 그러면은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주울열이 발생하는 거죠. 주울열이. 전기가 흐르면 뭐가 발생하니까? 열이 발생하는데 적당한 저항이 있고, 그죠? 적당한 전류가 흐르고 적당한 시간이 가면 얘가 뭘로 반응해? 열로 되는 거예요. 열 아시겠죠? 근데 주울열은 개념적으로 중요한 건지 실제로 시험에서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저항열은 잘 알죠? 전류가 흐르면 조리 법칙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백열등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아크열 뭐 잘 아시는 것들. 자, 근데 정전기는 부도체 마찰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기가 정지해 있는 거죠. 전기가 정지해 있는 게 정전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부도체에서 마찰에 해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자, 제가 옷을 막 비빕니다. 비비면은 얘가 전자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동을 해요. 한쪽은 뺏기고 한쪽은 계속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뺏기고 주고받고 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전위가 높아지는 거야. 인위적으로. 근데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수위가 하는 올라가는 낮아진 장면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흘러가려면은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되죠. 전선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도 부도체, 얘도 부도체. 맞습니까? 전기가 흐르지 못하기 위해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움직이면서 자꾸 뭐가 생기는 거야? 마찰이 생겨요. 전위가 계속 올라가겠네요. 자, 그러다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니트 같은 거, 조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조끼 같은 거 이런 거 겨울철에 옷 입고 약간 어두컴컴한데 옷을 벗습니다. 조끼를 벗습니다. 그러면 쩌적쩌적 하면서 번쩍하죠? 그게 뭐예요? 같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서 전이차가 생기니까 공기 중으로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 최소 발화 에너지, 즉 어떠한 가스가 불이 붙는데, 그죠? 가스라든가 기타는 그래 불이 붙는데 필요한 최소 발화 에너지보다 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퐁. 맞습니까? 그게 이제 정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기는 전기가 흐르지 못하는, 그죠? 이 원리를 아시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애당초부터 마찰 안 일으키면 되죠. 마찰 없으면 되잖아요. 원인은. 그죠? 마찰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해요. 어쩔 수 없이 마찰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전기를 흐르게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방법은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원인을 알면은 전기가 정지해 있으니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하면 전기를 흐르도록 하자. 그게 이제 대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도체 마찰 등엔 전하 발생, 전하 축적엔 전위 상승, 저렴 파괴한 방정, 최소 발환이 이상할 경우 가연불의 점화, 그래서 화재, 전기 화재 발생 과정 이렇게 지면 되죠. 그러니까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부도체 마찰. 그래서 전기부도체 마찰, 자동차를 장시간 주행을 하거나 오개 탱크에 석유를 주입한다. 석유를 주입하는데 호수가 고무호수죠.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정전기가 발생을 하는 거야. 인체에서 대전 니트의 소재에서 줄게 봐라. 실제로 이게 CCTV에 찍혔어요. 아주머니가 미국인데 이제 CCTV에 찍힌 화면을 보게 되면은 니트 소재 옷을 입고 그러니까 주유를 합니다. 셀프 주유를 하는데 아주머니가 옷매무새를 만지는, 여자들 흔히 하는 것처럼 옷매무새를 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한 겁니까? 유증기가 발생했는데 연소음을 딱 형성을 했는데 니트가 어떻게 딱 불이 붙을 정도 에너지가 딱 되니까 번쩍하면서 아주머니 머리가 올라갑니다. 그게 CCTV 딱 찍혔어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책입니다. 전기를 흐르게 하자. 그러니까 배관 뉴스를 제하다거나 자동차 정지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마찰을 경감을 하자. 접점이 본딩을 한다, 가습을 한다, 대전 방지제, 전기 사용 등 동기도체, 공기를 요나. 결국은 뭐를 하는 거냐면 전기를 흐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지하고 본딩이 있는데 접지하고 본딩은 뭐냐면은 모든 전기는 땅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전기, 전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마이너스를 얼스 뭐 이렇게 돼 있거나 그죠? 그라운드 이렇게 돼 있는 게 전기가 어디로 흐른다 보는 거예요? 땅으로 흐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땅으로 흐르도록 해가지고 접지선을 하나 꽂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땅으로 이제 흘러갈 거니까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한 가지. 아니면은 자 우리 가습을 해도 공기 중으로 방전이 되더라. 그죠? 대전 방지제, 제전기, 전기도체, 공기를 요나. 공기를 요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공기 중으로 전기가 통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흐르도록 결국은 전기를 흐르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전기는 해결이 됐습니다. 전기적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기계적, 물리적 발화원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계적인 마찰, 충격, 단열, 압축 등에서 일어나는 발화원 정도 보시면 되죠. 뭐 그 정도 여러분들 같이 함께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인하점으로 갑니다. 인하점 한번 쭉 가봅시다. 쭉 넘어갑니다. 자, 인하점입니다. 자, 여기는 이 인하점은 봐두십시오. 인하점은 요 8가지입니다. 8가지 문제로 주로 출제됐던 게 8가지거든요. 근데 인하점이 예전에는 비교적 자주 출제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출제가 안 된 지가 제법 됐습니다. 제법 됐거든요. 그러니까 출제될 타이밍이 지금 정도입니다. 지금 정도거든요. 그런데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행히. 근데 발화점은 여러분들 나중에 나오는 발화점은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앞전인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작아요. 출제될 확률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확률 높은 쪽으로 가보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라는 겁니까? 자, 지금 같이 8가지를 암기를 하십시오. 그냥 순수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책이 없죠. 그죠? 얘 나오고 얼마, 얘 나오고 얼마, 인하점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면은 섞어가지고, 제일 낮은 거, 인하점이 제일 낮은 건 뭔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인하점이 제일 낮은 게, 인하점이 낮으면 위험하죠? 인하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꽃을 딱 갖다 대면은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우리가 인하점이라고 하니까.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에틸에틸 마이너스 40, 휘발유 마이너스 43, 이산화탄소 30, 마이너스 30, 아세톤 마이너스 18.5. 자, 그러면 휘발유가 되든지 디에틸에틸가 되든지, 그죠? 위험한 게 자주 등장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출제 안 되냐, 출제가 되더라. 근데 이 8가지에서 거의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근데 혹시 이 8가지를 벗어났습니다. 8가지를 벗어났어요. 자, 여러분들은 아주 재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아주 재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거의 여기 안에서 놀았습니다. 거의 여기 안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벗어난 경우가 흔치를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재로 넘어갑니다. 화재로 넘으면 자연발화 쭉 가봅시다. 시간 관계상 문제풀이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험물 먼저 봅시다. 위험물이 먼저 나왔네요. 위험물 먼저 봅니다. 자, 위험물은 제가 찍어 드릴 겁니다. 위험물은 제가 찍어 드릴 겁니다. 위험물이 제가 찍어 드릴 테니까. 자, 화재 말고 고전에 위험물이 먼저 나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자, 위험물 먼저. 위험물의 구분부터 한번 봅니다. 위험물은 딱 2가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류하고 삼류입니다. 이류하고 삼류입니다. 삼류는 매번 출제됩니다. 매번 출제되는 게 삼류입니다. 그러니까 삼류가 출제되기 위해서 이류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이류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이류가 출제가 됐어요.
한 문제인가 두 문제인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한 문제 정도를 보면 되는데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된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한 문제는 우리가 뭐로 삼류연물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출제되면 되는 거고, 그죠? 뭐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확률 제일 높은 것들은 얘네들이니까. 자, 근데 이류연물은 가연성고체입니다. 가연성고체입니다. 자, 근데 뭐 1류에서 6류 구분 쉽습니다. 산가자, 인자산. 자, 산화성고체, 가연성고체, 자연발화성, 금수성, 인화성액체, 자기반응성, 산화성액체. 산가자, 인자산. 이 정도 쉽죠? 산가자, 인자산. 자, 근데 이류연물은 지금 가연성고체입니다. 그죠? 가연성고체입니다. 가연성고체인데, 자, 화정류 철마금입니다. 화정류 철마금. 자, 황화린. 자, 정린, 유황,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입니다. 자, 얘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류가 출제되는 게 아니고, 이류가 출제되기도 하지만은, 삼류 때문에 얘가 반드시 섞여 나옵니다. 삼류 때문에 반드시 섞여 나옵니다. 그래, 화정류, 철마금, 얘네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한번 봅시다. 자, 자연발화성 금속 물질이 삼류연물인데, 자, 자연발화성 물질은 황린, 자, 금수성 물질은 알킬 알루미늄, 트레틸 알루미늄,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 금수성, 칼륨, 나트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금속이라는 느낌이나 뉘앙스만 나면 일단은 뭐라는 겁니까? 삼류연물입니다. 자, 삼류연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했어요. 자, 문제가 됐습니다. 황린하고 황화린하고, 그죠? 황린하고 황화린하고, 황린하고 뭐하고? 정린하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얘를 출제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섞어가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화정류 철마금 해가지고 있는 뭐 얘네들이 섞어가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제가 금속 성분이라 그랬죠.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맞습니까? 철마금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기도 했어요. 자, 금수성이 가장 큰 거는, 자, 얘네들도 물하고 접촉하면은 수소가 나옵니다. 얘들도 수소가 나옵니다. 똑같이 수소가 나와요. 물하고 접촉하면. 그러면 둘 다 물하고 접촉하면 안 되네요. 금수성이네요, 일종의. 근데 금수성이라고 나누기에는 얘가 어떻게요? 좀 덜하다, 약하다. 그러면은 금수성이 큰 거는 뭐예요? 철마금 제외하고 금수성이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류연물을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화정류, 철마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류연물은 금속이라는 뉘앙스 성분을 가지게 되면 뭐다? 금속 물질. 근데 자연발화성만 가지는 것은 황린입니다. 황린, 자연발화성 가지는 황린입니다. 그래서 이 황린은 자연발화성만 가지더라. 자연발화성은 물속에 보관을 합니다. 황린은 물속에 보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금속 물질, 즉 이런 것들은 물하고 접촉하고 수분하고 접촉하면 안 좋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체로 어디에 보관하면 석유석에 보관하죠. 석유석에 보관을 해야 뭐하고 접촉하지 않으니까 기름하고 접촉을, 그 물하고 접촉을 하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보관을 대체적으로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2류하고 3류가 이제 위주로 되더라. 보시면 되고요. 자, 유별을 달리한 유연물의 혼재 기준,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있는데 1류연물도 있고 3류연물도 있습니다. 일단 3류연물을 위주로 봅니다. 3류연물은 금속 물질인데 물과 반응해 발화하는 물질을 말하는데 금속 화재에 주소할 경우 수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수소는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수소 자동차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죠. 기술이 많이 발달한 거예요. 자, 근데 수소가 청정 연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뭐가 나오니까 수증기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연 자체가 없어요. 굉장히 좋긴 좋은데 아까 수소의 연수 범위는 얼마였다? 475수 맞습니까? 40, 75% 맞습니까? 그죠? 자,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컨트롤하기가. 근데 여기서는 물하고 주수 보통 불 끌 때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주수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금수성 물질에 물 쐈거든요. 물 쐈거든요. 그게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 그 일대 창고가 완전히 폭발해 버렸죠. 그죠? 물을 쏘면 안 되는데 물을 쏴버린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류연물, 철마금. 자, 수소가 나오긴 나오는데 뭐보다 덜하다?
얘들보다는 덜하다. 삼유염물보다는 덜하다. 그래서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알칼리, 금속, 금속의 인화합물,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물과 접촉하면 안 돼. 근데 탄화칼슘은 지금 칼슘 카바이드는 아세틸렌이 발생을 합니다. 물하고 접촉하면. 아세틸렌은 아까 우리 258이라 기억납니까? 그죠? 그래서 탄화칼슘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출제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삼유염물의 저장입니다. 자, 황리는 아까 발화점이 34도씨인데, 자, 어디서? 물속에 보관을 한다. 이황화탄소는 제4류염물이거든요. 물속에 보관합니다. 보편적인, 기름 같은 경우는 물보다 가벼운데 어떻게 저를 물속에 보관하지? 그럴 수 있죠? 자, 기억을 하나 해두십시오. 이황화탄소는 여러분들 보기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보기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황화탄소라는 이름 때문에 얘는 고체처럼 느껴지죠. 근데 얘는 사류염물, 즉 액체입니다. 근데 액체가 얘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 물보다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저 그러면은 보편적인 기름은 어떻게 해요? 보편적인 기름은 어떻습니까? 자, 기름 같은 경우는 물로 불을 끌 수 없다. 근데 이황화탄소는 물로 불을 끌 수 있다. 왜냐면은 얘가 물보다 무거우니까 물 보면 물이 어디에? 표면을 덮어버리니까. 맞습니까? 그게 이황화탄소입니다. 그래서 탄소라는 이름 그리고 약간의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보기로 자주 등장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황화리, 발화점 100도씨 이런 부분들 정도. 나머지 칼륨, 나트륨, 리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금속 성분이라는 느낌이 뉘앙스가 팍팍 오죠?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관하더라? 석유속에 보관을 하더라 정도. 삼유염물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재 이제 쭉 들어갑니다. 화재에서 자, 그래서 쭉 넘어가가지고 보시면 제가 한번 봅시다. 화재 이제 여기. 자, 우리 화재는 우리 조금 쉬었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